킴벌리 씨와 고 김유나 씨의 유족이 만나는 이런 광경은 사실 우리나라에선 볼 수가 없습니다. 서로 연락하고 싶어도 법으로 누가 장기를 기증했는지 또 받았는지 알 수 없게 막아놨기 때문입니다.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본인이 동의한다면 일부 허용해 줄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어서 강세현 기자입니다. 지난 2002년 박상렬 씨는 아들 편준범 씨가 교통사고로 뇌사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고민 끝에 장기 기증을 결심했고 준범 씨는 7명의 생명을 살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18년이 지난 지금 박 씨의 소원은 아들의 장기를 받은 수혜자의 소식을 듣는 겁니다. 지금까지 그 소식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잘 살고 계신지, 어떤 분이 기증을 받았는지 알게 되고 만나면 우리 아들을 만난 것 같고. 현행법상 기증자와 수혜자 관련 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어 수술이 잘 됐는지조차 알 수 없는 겁니다.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없는 수혜자도 답답하긴 마찬가지입니다. 장기를 기증해 주신 분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고 싶고 항상 감사하면서 건강한 관리하고 열심히 살고 있다고. 이 같은 규제 일변도의 정책은 우리나라 장기 기증 활성화를 더디게 하는 원인으로도 꼽힙니다. 우리나라는 매일 5명이 넘는 환자가 장기 기증을 기다리다 숨지고 있는데 미국과 스페인 등 다른 국가들보다 장기 기증이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다. 미국의 경우 양측이 동의하면 기관의 중재하에 서신을 교환할 수 있도록 돕고 원하면 만남도 주선해줍니다. 장기 기증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길은 열어줘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은 기증한 가족들이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셔야 되고 좋은 일을 했다는 스스로 자긍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첫 단초는 서신 교류가 아닌가. 한 해 500명이 채 되지 않는 국내 장기 기증자. 교류 허용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MBN 뉴스 강세현입니다.